나름 진짜 들었어요. 또 지금. 이렇게 오늘도 확인을 했네요. 무슨 생각? 정말 귀한 새죠. 촬영하실 때도 와 이것만 찍으면 돼, 이것만 찍으면 돼 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와 근데 진짜 네. 엄청 크긴 크네요. 부리도 크고 그쵸, 다리도. 그쵸. 네. 드넓은 바다 위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오늘은 또 어떤 생물들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와 여기 바다 냄새가 네, 네. 물씬 풍기는 이곳. 네. 이곳이네요. 이곳 도대체 어디죠? 여긴 바로 그 유명한 수라깃벌이 있는 아 수랍. 영화 수랍. 예 새만금 바다입니다. 와. 오 조금 저거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얘들이 막 멀리 있더니 왜 갑자기 방송하니까 이렇게 앞에까지 모여드냐고. 아니 그러면 네네. 방금처럼 군무를 펼치는 그것을 보러 왔나요 우리가? 아유 그렇죠. 지난번에 피디님께서 여기 왔을 때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붉은 어깨도요. 그렇죠. 붉은 어깨도 있어요. 아 그때는 못 봤던. 네 그렇죠. 오늘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을 정한 거죠, 장소를.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도요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철새이고 우리나라에는 36종이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 나그네 새고 일부만이 겨울새인데요. 항상 물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번식기를 제외하면 해안에 모인 무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온 목적은 도요새. 그렇죠. 근데 피디님께서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원래는 유부도로 갈려 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정말 도요들 보기 아주 좋은 곳인데 그래도 원래 새만금이 가장 많이 새들이 왔던 곳이었는데 여기서 하는 게 좀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만큼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곳을 정해봤습니다. 야 역시 성훈 씨 네.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위해서 네. 새만금으로. 지금 바로 이곳이 자연과 공존하는 곳이 아닌가요? 바로 위에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고 또 그 건너편에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이렇게 습지들이 있으니까 도요들이 이렇게 쉬었다가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이자 연안 습지인 이곳에서는 지금도 다양한 생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 수라깃벌에서 만날 수 있는 도요 종류에 대해서 또. 아우 진짜 일단은 멸종위기부터 언급을 할게요. 아, 많아서 일단은 청다리도요 사촌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마리수가 600마리에서 1200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 청다리도요 사촌이 지금 바로 이곳에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붉은 어깨도요. 붉은 어깨도요. 멸종위기 2급이죠. 그리고 알락꼬리 마도요. 아, 네. 도요 중에서도 가장 큰 축에 속합니다. 걔도 이제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돼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한 이 세 종 정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멸종위기 지정은 안 돼 있지만 쇠청다리 도요라고 또 이제 청다리도 사촌 못지않게 좀 보기 힘든 나그네새 네, 그 도요도 있고요. 또 지난번에 봤던 흑꼬리 도요, 또 큰뒷뿌리 도요까지 정말 다양한 도요들이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아 역시 새 박사다운. 어떻게 이름을 다 외웠대? 그냥 외우진 않았고 그냥 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새들을 보고 이 새가 어떤 새인지 항상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많은 도요새들 지금 한번 보러 가시죠. 아우 바로 앞에도 많은데요. 네. 가보시죠. 한때 수천 수만 마리의 새들이 날아들었던 갯벌. 간척 사업 이후 점차 그 수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이곳을 찾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지어 있을 줄 알았던 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성훈 씨, 네, 새들 많이 있다며. 새들이요. 지금 새 어디 간 거야? 안 보셨어요? 일단은 아까 봤잖아요. 새울리기도 그렇고 매도 그렇고 지금 오늘따라 유독 이 천적들의 공격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좀 경계가 좀 심해져서 풀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요가 쉬고 있는 곳으로 한번 와봤죠. 이곳에 좀만 더 가까이 가보면 이곳에서 먹이 활동하고 있는 그 도요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네. 저기 한 마리가 있는데 조금 등치가 있는 녀석이에요. 좀, 잠깐만요. 저거 예.
아 저거 그 아까 이야기했던 멸종위기 도요 중에서 하나입니다. 알락꼬리 마도요라고 하는 도요새인데 저는 아직 안 온 줄 알았어요 여기에. 어우. 훈이 삼촌과 찐이 아빠를 반갑게 맞아준 알락꼬리 마도요. 국제적으로 매우 희귀한 종이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입니다. 알락꼬리 마도요는 아래로 휘어진 긴 부리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머리 길이의 3배 정도고 암컷이 수컷보다 길다고 합니다. 주로 갯벌과 해안가에서 게를 잡아먹고 기타 갑각류와 갯지렁이도 즐겨 먹기 때문에 지금 훈이 삼촌과 찐이 아빠가 찾은 갯벌이 너무나 소중한 먹이터가 되는 거죠. 우와, 이거 진짜 많은데요? 이건 무슨 새요? 이 존도요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흔한 도요 중에서 하나죠. 민물도요랑 이제 존도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도요들인데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 무리에. 너무 귀엽게 생겼다. 그렇죠. 일단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큰 도요도 있고 하지만 일단 보기 되게 귀엽잖아요. 좀 도요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 이제 뭐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흔한 도요 중 하나고요. 그리고 크기가 작은 만큼 이제 다른 큰 도요들한테 좀 많이 치이죠. 이리저리. 네. 매와 같은 그런 그 천적들한테 가장 포시감이 높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 조심조심 움직이고 먹이 먹을 때도 이제 마도요 같이 깊이 못 넣으니까 이제 그 갯등에서도 가장 위에 쪽에 있는 생물들 그런 것들을 그럼 주로 물가 주변에 진짜 그렇죠. 많이 있겠네요. 네. 아까 매가 이렇게 사냥하려고 막 도요를 쫓아왔는데 네. 그 쫓은 도요가 존도요죠. 존도요죠. 마도요 같은 경우에 크잖아요. 네. 더 상대적으로 잡기 수월한 그 도요를 택하겠죠. 매나 새월링 입장에서도. 성훈 씨. 네. 진짜 특별한 새가 와, 나름 진짜 들었어요, 또 지금. 이렇게 오늘도 확인을 했네요. 무슨 새입니까? 정말 귀한 새죠. 촬영하실 때도 이것만 찍으면 돼, 이것만 네, 찍으면 네. 돼 하시면서 지금 제가 하시잖아요. 처음에 언급했던 바로 이제 그 새죠. 청다리도 사촌. 훈이 삼촌이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청다리 도요 사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늘 운수 좋은 날이네요. 그것도 무려 개체수가 600마리에서 1200마리밖에 남지 않은. 와, 네. 엄청 귀한 새네요. 여기에서 가장 귀한 새죠. 멸종위기종 1급. 네. 피디님께서 네. 거기 보자고 안 했으면 아마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정확한 명칭은 뭐예요? 청다리 도요 사촌이에요. 청다리 도요 사촌. 정확한 이름이 청다리 도요 사촌? 네. 그러니까 왜 생긴 게 되게 흡사해요. 그러니까 청다리 도요라고 하는 도요새가 있는데 네. 그 청다리 도요와 닮았다고 해서 사촌은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붙은 거죠. 아니, 이 귀한 새가 제가 듣기로는 성훈 씨랑 오늘 오면서 네. 듣기로는 이 귀한 새가 한국에 7년 만에 아우 그쵸. 제가 또 이 썰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원래 그 전에 새만금 방조제가 막히기 전에는 네네. 한 100여 마리 가까이 왔었대요. 이곳에. 근데 방조제가 막히고 나서부터 2016년도 이후부터는 아예 안 보였대요. 오. 근데 제가 토요일 날에 가서 확인했을 때 사촌이 왜 여기 앞에 있지? 다른 거 아닌가? 그때는 한 마리가 아니었거든요. 몇 마리가 있었어요. 몇 마리가. 그래서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싶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오동필 단장님한테 다 보여드리니까 사촌 맞다. 그래서 좀 자료 좀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에서 7년 만에 최초로 본 사람이 그렇죠. 성훈 여기 씨인가요? 군산 새만금 일대에서는. 네. 박수. 이런 사람하고 내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니 진짜. 근데 아무튼 오늘은 좀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피디님께서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디님 감각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마리뿐이 못 봐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거 한 마리가 어딘가요, 그래도? 그렇죠. 네. 몇 마리 더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귀한 새를 봤어요. 네. 그러면 아까 청다리도요 사촌 옆에 있던 새들 조그만 청다리도요보다 조금 조그만 것 좀 같은데. 작았죠. 그러니까 그 새는 이름이 그 뭔가요? 새가 쇠청다리 도요입니다.
쇠청다리 도요는 청다리 도요보다 작은 크기로 우리나라의 습지나 논, 하구 바닷가에 4-5마리의 작은 무리로 도래하는 나그네 새입니다. 그러면 새청다리 도요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일단은 제가 새 설명할 때 이름 앞에 새가 붙는 거는 일단은 뭐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새백로, 그렇죠. 중백로. 맞아요. 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새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뭐 작은 청다리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희한한 게 네. 청다리도요 그리고 새청다리 도요. 새청다리도요, 청다리도요 사촌 이렇게 해서 계속 뭉쳐 다녀요. 아. 특이한 게. 왜 그런가 싶다가도 생김새가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청다리도 사촌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도 얘네들끼리 계속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래서 사촌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성우 씨, 네네. 이제 여기는 또 다 도요들이 날라갔어. 예.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저희가요 이제 그 도요들은 좀 많이 봤으니까 네. 이제 수라갯벌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수라갯벌이 있는 곳에 그 황새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네네. 또 이제 황새들이 번식을 다 끝마쳤을 시기라 아마 지금쯤 가보면 황새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한때 황새를 볼 수 없었던 적이 있죠. 그렇죠. 텃새 황새로서 이제 멸종을 했고, 겨울철에 오는 황새들도 아주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황새 보기라는 게 아주 어려웠는데, 그래도 복원을 하면서 이 새만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네, 한번 가봐서 황새들이 있는지 또 어떤 새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도 도요가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쪽으로 몰렸을 수도 있고요. 특히 아까 알락꼬리 마도요랄지 그런 그 도요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검은머리 갈매기가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이곳에 많이 있었으니까요. 한번 가봐서 이제 확인해봐야죠. 또 이제 그때와 그 다른 이제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러면 다른 귀한 생물들이 또 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동하시죠 저희. 알겠습니다. 훈이 삼촌과 찐이 아빠, 다양한 새들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갯벌을 찾았습니다. 갯벌 생태계가 살아나면 새들도 이곳을 더 많이 찾게 되겠죠? 단장님이세요, 단장님? 그 유명하신 오동필 단장님. 맞아요. 단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저기 도요새 지금 보고 있다가 네, 그러니까요. 황새 보러 넘어왔는데, 아니 이게 누구야? 그 유명하신 성훈 씨가 계속 얘기했던 맞습니다. 그분. 네. 오동필 단장님. 그동안 정말 여기 새만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그동안 활동하신 것도 엄청 나시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 한번 네. 드려야죠.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단장님 그 화면 보시고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새만금에서 도요새 보면서 생물 보고 있는 그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공동단장 오동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예, 장비가 있어가지고. 예, 아니 단장님 지금 예, 저희도 촬영하러 왔지만 예, 지금 촬영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네. 무슨 촬영을 하고 계셨습니까? 촬영보다는 그냥 계속 기록 남긴 사진, 예, 사진. 영상도 좀 찍고 여기에 지금 황새하고 그 저새들이 와 있어요. 저희도 그거 보러 왔거든요. 네, 그래서 황새를 조만간에 좀 수라갯벌 중요하다는 거 알리려고 사진 계속 기록하고 해야 되니까 왔죠. 그러면 황새가 있으면서 수라갯벌이 왜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황새나 저새나 이런 것들이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 다 1급이에요. 맞아요. 네,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한 이유가 굉장히 좀 보기 힘들고 그리고 자연에서 보존하지 않으면 멸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해 놓은 건데, 여기 수라갯벌이 이제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저새 같은 경우도 뭐 운이 좋으면 한 100여 마리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고, 또 황새도 지금 며칠 전부터 6마리, 7마리 정도까지 와서 계속 먹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라갯벌이 지금 아시겠지만 그 기존에 있던 옛날의 갯벌 모습 그대로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경사도가 굉장히 완만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이 조금만 들어오고 조금만 나가도 물구선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물구선이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심한 데일수록 어떤 물고기라든지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어떤 생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더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수문을 조금 열고 있어서 이런 게 볼 수가 없었나요? 새들은 그래도 계속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동안 닫아놨다 야간에 또 수문을 조금 열었더니 이 바닷물이 이 생태계를 다시 되살려놨어요. 공급이 계속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면 다른 생물도 다 복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과거의 모습으로 간 게 아니고 2014년도에 아주 최악으로 가기 이전 정도밖에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은 네. 뭐 여기 황새도 있고 뭐 저새도 있지만 이 수라깃벌에서 볼 수 있는 뭐 특별한 뭐 생물일지 이런 게 혹시 네. 없을까요? 다른 새들도 많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전 도요새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요새가 이쪽에 살아남으로써 갯벌의 기능을 다시 하고 있고 또 갯벌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칠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있어요. 집게발을 들고 춤추듯 갯벌에 누비는 칠개. 차고 넘치게 많다는 뜻으로 이름이 붙여졌지만 매립과 남해구로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칠개가 왜 중요하냐면 칠개라고 하는 저서 생물이 작을 때는 그 작은 것을 먹는 애들, 큰 것들은 또 큰 거를 먹는 청다리도요 사촌이 네네네. 주 먹이라서 예. 그리고 칠개가 있어야 괭이갈매기도 오고 다른 종류도 오고 칠개가 또 구멍을 파면 갯벌도 복원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갯지렁이나 칠개 어떤 그런 군집 형태의 무리들이 관찰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밑에 칠개들이 다시 살살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희소식이고 새만금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엄청난 갯벌의 생명력을 다시 보여줄 수 다시 있는 회복이 될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그 칠개와 그쵸, 그쵸. 같은 그렇죠 칠개. 예, 칠개 한 종류가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좋은 말씀 그럼 감사합니다. 네. 오동필 단장님 덕분에 생명을 품고 있는 갯벌의 소중함을 새삼 생각해보게 됐는데요. 여기저기 드러난 개 구멍들과 활발하게 움직이는 다양한 개들만 봐도 이곳이 살아있는 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잠깐 내려왔는데 예. 뭔 개들이 갑자기 막 아 엄청 예민해 막 쑥 들어가. 그러니까요. 이 개들은 뭔가요? 갑자기 쏙 들어가는 개들 아까 단장님께서 얘기했던. 이야기해주신 그 칠개도 있고요. 나머지 개들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좀 반개 종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는. 아니 네. 가만히 있으면 구멍에서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좀 지켜봤잖아요. 네네네. 나와가지고 계속 뭘 이렇게 먹더라고. 근데 저는 그래도 많다고는 했지만 운이 좋아야 한두 마리 정도 저는 볼 줄 알았거든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들이 자꾸 먹는 것 같던데 갯벌을 먹는 건가요? 그 개특을 개워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갯벌의 흙이 정화되는 거예요. 개특? 그렇죠. 이제 갯벌에 있는 이런 그 진흙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개가 개워내는 겁니다. 그걸. 흙을. 근데 똥같이 하얀 것들이 자꾸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뭐 갯지렁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들, 갯벌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그 정화를 해줌으로써 갯벌이 깨끗해지는 거죠. 정화가 되는 거고. 이런 활동들이 계속 생겨 나가고 또 앞으로 이제 해수 유통을 해서 이런 개들이 더 많이 생긴다면 훨씬 더 좋은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럼 단장님 말씀대로 이런 칠개, 저희가 봤던 건 칠개니까 칠개나 다른 개들이 그리고 다른 지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네. 갯벌을 살릴 수가 있고. 갯벌을 살리는 거고 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새들이 와서 지내는 거죠. 저희 주변에도 새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쪽에는 저새라고 네. 확인은 했고 저새는 저희가 봤었잖아요 또. 운 좋으면은 이제 100여 마리 가까이 모여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흩어져 가지고 한 50마리씩. 그래도 꽤 많은 저새들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황새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가시죠. 조금씩 새들의 먹이가 풍부해지면서 멸종위기 1급인 황새를 비롯한 다양한 새들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훈이 삼촌과 찐이 아빠의 카메라에도 황새가 포착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와, 근데 진짜 황새가 네. 엄청 크긴 크네요. 부리도 크고 그쵸, 다리도 그쵸. 예. 길고 막. 지금 막 먹이 활동하네요. 와. 그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래쟁이 찢어진다는 게 이 황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 황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새라고 그 이름이 붙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새라고
큰 의미를 뜻하는 순 우리말이 한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한세 거리다가 어구가 바뀌면서 황새라는 이름이 됐다. 좀 그런 썰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가장 큰 축에 속한 새라고 볼 수 있죠. 아,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1급. 네, 그죠? 맞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했던 텃새였는데 멸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이후로는 텃새로서의 황새는 아예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예산에서 이제 황새를 복원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번식을 하는 이제 텃새로서의 황새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네. 멸종 가까이 간 겁니까? 황새가? 이제 6.25 전쟁 그게 굉장히 컸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농가 주변에 이제 농약의 성분이 굉장히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그때는 엄청 그렇죠. 강했죠. 그걸 먹고 황새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황새들이 다 전멸을 했고 겨울철에 이제 간간히 러시아에서 넘어오는 그 황새밖에 볼 수 없었죠. 아주 일부분의 개체만.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복원을 통해 점차 우리나라에서 서식지를 넓혀가고 있는 황새. 황새가 더욱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저희 네. 새만금 와서 다양한 네. 도요 그리고 갯벌의 소중함 이렇게 딱 진짜 보고 배웠는데 오늘 저도-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새들이 있으니까 이 새들을 보러 좀 와주시고 이 새만금에 대해서도 좀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새만금 저번에도 왔지만 오늘 한 번 더 보면서 네, 이렇게 갯벌이 중요하고 자연이 중요하구나. 네, 사람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면 더욱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없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으니까 이제 갯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마무리하시죠. 네. 자연과 사람의 행복한 공존 전북 동물도감. 안녕. 시청자분들한테 네. 뭔가 좀 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네. 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신공항이나 이런 것보다는 순천만처럼 갯벌이나 이런 모습으로 오히려 지역민들한테 생태적인 가치로 좀 그 정책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 장소는 지금 사실 군산에서 마지막 갯벌이에요. 네, 그래서 군산이 원래는 굉장히 큰 갯벌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인데 그 지금 한 평의 갯벌도 없다는 게 진짜 너무 안타깝고 이 자체가 전라북도의 경제고 전라북도의 어떤 희망이라고 보는 거예요.